안녕하세요. 주돈입니다. 6월 7일 방송 시작했습니다. 주돈은요, 포지션 변경이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갔고요. 오늘 나스닥이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항생도 이틀 동안 묵여놨던 거 오늘 큰 폭으로 상승을 했고요. 나스닥도 좀 수익이 났고 코스피도 수익이 났는데 코스피 자동차, 그죠? 현대기아 자동차가 미국에서 문제가 있다. 뉴욕시에서 무슨 고소를 한다. 뭐 그런 내용이 있어가지고 주가가 흘러내리는데 생각보다 많이 흘러내렸고요. 그죠? 어저께 미국 나스닥도 애플 신제품 발표가 뭐 현찮다 뭐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삐리삐리 했는데 글쎄요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방송을 이제부터 1부, 2부 나눠가지고 앞에는 오늘 주식 상황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2부에서는 주돈이 어떻게 투자를 하고 어떤 전략으로 투자를 할지 그런 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방송을 들은 보고 듣고 한 사람들이 정신이 없대요. 그래서 좀 나눠서 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제가 오늘 마감을 딱 보다 보니까 코스닥에 외국인 저기 개미들 거래 대금이 확 늘어났어요. 14조. 그죠? 2차 전지가 저 정도로 상승을 했으니까 뭔가 이유가 있겠다. 개미들이 들어왔다. 에코 형제들이 많이 상승을 했다. 그죠? 그러니까 지수가 올라가죠. 그리고 코스피도 거래 대금이 좀 꽤 많이 늘어났어요. 11조까지 늘어났는데 주가는 흘러내렸죠. 코스피에서 자동차주를 팔아가지고 반도체주를 팔아가지고 코스닥으로 이전을 했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확인이 안 되죠. 그리고 오늘 외국인들이요 장 시작하면서 팔기 시작했어요. 오늘도 확인해 보니까 또 반도체주를 좀 팔더라고요. 외국인들이. 근데 그게 티날 정도로 파는 건 아니에요. 그게 어떤 식으로 이제 차후에 작용을 할지는 좀 시간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외국인들 매도량이 그렇게 세지는 않아요. 근데 주가는 흘러내렸죠. 대략 오늘도 1000억, 동시호가 때 한 1300억까지 팔다가 나중에는 420억. 그리고 금융투자에서 그죠 프로그램 이용해가지고 금융투자 쭉 말아 올렸어요. 막 말아 올리고 그리고 기관들도 막 사는 것 같더니 연기금 위시해가지고 사모펀드 그밖에 기관들이 팔아대면서 어떻게 됐죠? 기관이 3,400억. 그 순수하게 금융투자 빼놓고 나서 한 600억 정도 이놈들이 팔아댔다. 근데 거꾸로 코스닥에서는 그죠? 마구마구 사들이면서 동시호가 때 2천억 매수. 간만이죠? 어이구. 일별로 한번 보면 어이구 2천억. 그죠? 지금 코스닥을 외국인들이 이렇게 보면 꾸준히 좀 사들이는 모양새가 나와요. 그죠? 기존에는 주구장창 1,000억, 2,000억대에서 주구장창 팔더니 다시 사들이는 이런 모양새가 나오는데 가장 중요한 게 이거죠. 내일도 이어져 나갈 수 있을까? 근데 코스닥은 단기적으로 상승을 많이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내일 상승 못하라는 법도 없거든요. 선물은 그죠? 외국인들이 쭉쭉쭉쭉 땡기죠. 쭉쭉 땡기고 선물 땡기고 프로그램 땡겨가지고 주가 방어하는 모양새거든요. 달랑 1,000억 팔려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죠? 그리고 코스닥도 쭉쭉쭉 6,000개까지 샀다가 4,000개 이렇게 끝났습니다. 그러면 외국인들이 팔아냈으니까 뭘 팔았는지 봤더니 삼성전자 이틀 연속 오늘 120만 주 팔았거든요. 이틀 연속 260만 주 팔았어요. 근데 여지까지 사들인 거에 비해서는 3발의 피거든요. 그죠? 여기 이거 기간 누적으로 봐도 그죠? 어마어마하게 샀는데 기껏 200만 주.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게 연속적으로 계속 팔아대는지 연속성이 있는지 이걸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요거는 이번 주 내에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된다. 삼성전자 위시해가지고 하이닉스 반도체주들이 뜨질 못하고 자동차주들도 오늘 가라앉았으니까 지수가 오르질 못하고 대략 빠져버렸죠. 죄송합니다. 말도 좀 천천히 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2차전지 위주로 좀 상승을 많이 했어요. 2차전지 위주로 좀 돈이 들어가는 모습이고 현대, 기아 굉장히 많이 팔았어요. 77만 주로 팔았거든요. 기아자동차가 그래가지고 오늘 몇 프로가 빠졌나요? 이거 대략 5% 가까이 빠졌고 그렇습니다. 뭐 고객이 딱 보면 50주에서 왔다 갔다 신용융자가 계속 늘지 않고 있거든요. 이제부터 신용융자가 개미들이 이제 코스닥 쪽으로 몰려 들어갔다 그러면 신용융자가 느는지 요거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그죠? 그렇다 그러면 이제는 개미들 장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래가지고 거래대금이 계속해서 늘어나는지 그걸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고요. 차트상으로도요 굉장히 좋아요. 일단은 코스피 오늘 밀렸잖아요. 밀렸는데도 괜찮아요. 그죠? 충분히 밀릴 구간이었어요. 오늘 양봉 섰으면 내일이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계속 여기서 상승을 했으니까 그냥 차트만 봐서는. 그리고 차트는 계속 우상향을 가리킨다.
롱을 계속 손가락질을 하고 있다. 이것만 명심을 해주시고 투자를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오늘 밀린 거 그 의미 없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쭉 상승을 했죠. 다시 볼벤 벌리면서 다시 볼벤을 이렇게 벌리면서 그죠? 점점 벌어지면서 이거 끌고 올라가는 그 모양새가 이제 나올 겁니다. 그죠? 계속 여기서만 타고 올라가면 계속 상승을 할 수 있는데, 근데 지금 당장이 문제가 아니라 이제 전고가 가까웠잖아요. 13,884. 지금이 18,000. 그러니까 얼마 남았을까요? 전고까지 몇 프로가 남았는지 대략 3%, 3% 정도 올라가면 전고에 다 버리거든요. 여기서 또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그것도 확인을 해봐야 되고요. 일단은 외국인하고 특히 개미들이 이 코스닥 시장에 들어왔다는 거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코스닥 시장 오늘 봤더니 2차전지 ETF로만 3.3%. 그죠? 2차전지 ETF 3.3%. 아이고, 기가 막힙니다. 예. 그럼 뭐, 코스닥은 뭐 지금 생각할 거 없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생각할 거 없고 그냥 타고 가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일본이 크게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올라가다가 이런 음봉 하나 나오면 그때 고민하면 되거든요. 이게 음봉 나오려고 오늘 아침부터 아주 그냥 작업을 해댔어요. 마이너스 1.4까지 빠졌다가 1% 올라갔다가 꾸역꾸역 꾸물꾸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때는 제가 만약에 일본 증시에 투자했다 그러면 오늘은 비중을 확 줄였을 것 같아요. 이런 음봉이 나오면 비중 줄이면 됩니다. 근데 우리는 보시면 아직 멀었어요. 그런 거 나올 끼미도 안 보여요. 그렇다고 해서 어떠한 저항선을 밑으로 밀고 내려오는 그런 모양도 나오지 않았고, 항생이 이틀 연속, 그죠? 어제도 그렇고 항생이 참 희한하더라고요. 어제도 항생이 시작하면서 쭉 상승을 해가지고 밥 먹고 오더니, 중국 애들 밥 먹고 오더니 갑자기 훅 빠지고, 그죠? 오늘도 쭉 상승하더니 중국 애들 밥 먹고 오더니 훅 빠지고, 이 중국 애들 밥만 먹으면 빠지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그래가지고 차트가 윗꼬리가 자꾸 이렇게 달려요. 어제 윗꼬리 달렸죠. 오늘도. 그죠? 오늘 음봉이 서버렸으니까 오늘도 그렇고. 그죠? 여기에 또 어떠한 질문을 던지는지. 그리고 항생이 어제 저녁에 뜬 거거든요. 어제 저녁에 그 중소형주 뜨면서 어저께 그 미국에서 중소형주 러셀 2000 주식들이 큰 폭으로 상승을 하면서 은행주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거든요. 지역은행 관련주들이. 그거 보면서 코스닥 오늘 좀 뜨겠다 그 생각을 하긴 했는데 생각보다 셌어요. 코스닥이 매기도 확 붙어버리고 그랬다. 그리고 환율이 지금 0.35% 1304원 됐는데, 그냥 차트상은 이거 보니까 좀 어지럽고 이걸로 돌려가지고 환율을 한번 봤더니 그죠? 조금 하락 추세에서 조금 나왔는데, 그죠? 추세는 하락 같죠? 그리고 그냥 저항대라 그래요. 1300원대 저항대인데 여기 좀 걸려가지고 있는 모양인데, 글쎄요. 환율은 지금 걱정을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제가 환율 걱정하지 말자. 그리고 우리가 주식을 생각을 할 때 환율하고 구리 가격을 좀 보자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구리 가격이 이상해졌어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구리 가격이 지금 현재 시간이 5시 49분이거든요. 5시 49분인데 지금 1%가 상승했거든요. 근데 5분 봉으로 보면요. 이게 몇 시예요? 5시 딱 되자마자 갑자기 매기가 붙더니 쭉 올라서 현재 1% 상승했어요. 이게 무슨 일인가? 또 구리에 또 뭔 장난질을 치나? 제가 구리 가격을 좀 예민하게 보자 그랬잖아요. 네. 이게 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오늘 뭐 미국 본장 열리고 그러면 또 나타나겠죠. 그리고 어제도 좋았어요. 러셀 2000 기가 막혔습니다. 그죠? 러셀 2000 이렇게 보면요. 저항대를 볼게요. 보면 와, 저항대 상단 다 뚫었잖아요. 근데 러셀 2000은 제가 상관없다고 말씀드렸죠. 왜 그러냐면 이게 S&P 500하고 나스닥 지수 안에 포함된 중소형주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상관없습니다. 근데 엄청나게 세게 올라갔잖아요. 이 세게 올라간 이유가 뭔가 해가지고 찾아봤더니 은행주예요. 제가 은행 그죠? 여기 있죠. 미국 지역은행 이게 ETF거든요. 미국 지역은행 ETF 어저께 대략 5% 정도 상승했어요. 그러니까 중소형주가 뜬다. 그죠? 그리고 지역은행이 안정화됐다라고 한다는 건 뭐다? 나스닥이 예전에 그런 말씀 드렸거든요. 나스닥이 큰 폭으로 상승하는데 왜 러셀 2000인지 러셀 2000은 밑에서 이렇게 바닥을 기느냐. 이거 뜨면
이것 두고 얘가 횡보하는 기간에 얘가 뜰 거다. 그게 강세장이다. 그리고 이게 러셀 2000 같은 경우는요. 나스닥 폭락한 그 어떠한 비율, 폭락 퍼센티지로 할게요. 폭락한 퍼센티지보다 덜 떨어졌어요. 나스닥보다 덜 떨어져가지고 이 위에 있었거든요. 실질적으로. 나스닥은 그러니까 나스닥이 이만치 떨어져서 이렇게 올라갔다 그러면 러셀 2000은 여기서 이렇게 횡보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했던 거거든요. 요 크로스가 난 상황이 있었어요. 옛날에 차트 한번 보여드렸는데, 그러니까 얘가 이만큼 올라갔다 그러면 시간차로 두고 그 다음에 얘가 올라갈 거다. 중소형주들이. 그죠? 대형주, 그리고 주도 섹터가 올라가고 나서 그게 정체되는 순간 그 밑에 있던 중소형주들이 끌고 올라간다. 그게 바로 강세장이다. 그죠? 그래가지고 요게 굉장히 제가 나스닥 상승하는 것보다 나스닥에 투자를 했는데 나스닥 상승하는 것보다 이게 더 좋다. 그래가지고 괜찮다. 차트도 다 좋다. 차트도 다 좋다. 다우부터 한번 볼게요. 다우, 아우, 좋다. 나스닥, 저기 S&P 500, 아우, 좋지 않습니까? 조정도 받고, 그죠? 나스닥, 아우, 좋아요. 그냥 타고 올라가잖아요. 이게 뭐, 안 올라간다, 그런 걸 떠나가지고, 그냥 추세가 상승이잖아요. 그죠? 절대 계속해서 뭐, 이런 식으로 못 올라갑니다. 코스털라인의 개끈 이론처럼 이런 식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렇다. 거기서, 러셀 2000. 그러면서 반도체가 조금 상승을 했는데, 그죠? 그리고 애플하고 엔비디아, 뭐, 이런 애들이 어저께 상승을 못했어요. 막판에, 테슬라가 반등을 해가지고 상승을 해줘가지고 주가가 좀 유지가 된 그런 모양새가 나왔는데, 그죠? 오늘 또 봐가지고 또 궁금한 게 애플이죠. 애플이 연속적으로 그 애플에서 만든 그 물안경, 그게 제 성능을 내는지 그걸 확인을 해야 되니까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1부는 여기서 끝. 이제 나가셔도 됩니다. 2부는요, 이제 주돈이 이제 방향을 어떻게 정할지 이제 그런 걸 말씀드리고 썰이죠, 썰. 썰입니다. 썰인데 뭐 썰이라고 있어요. 우리 볼 게 있죠. 가장 중요한 게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겁니다.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에서 왜 매도세가 나오는지, 요게 연속적으로 나오는지, 그리고 이 매도 수량이 점점 많이 나오는지, 매도 수량이 점점 늘어난다라고 한다는 거는 이제는 뭐 채울 만큼 다 채웠다. 그리고 이 정도 가격에서는 실현, 수익을 챙겨도 되겠다. 그런 어떠한 심리 상태가 외국인들한테 보이는 거기 때문에 그걸 잘 관찰을 해야 돼요. 이러다가 다시 매수로 돌아가서 상승한다 그러면 상관이 없는데 이 상태에서 정체를 시킨다? 가장 중요한 게 삼성전자가 지금 매도가 나왔잖아요. 그죠? 충분히 다시 상승을 하고 그래서 끌고 갈 자리예요. 오늘 사실 매도 자리가 아니거든요. 그죠? 다시 한번 끌고 나갈 자리예요. 이거를, 왜 외국인들이 조금 속내가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여기서는 다시 한번, 그죠? 조정받는 느낌이 확 들죠. 그죠? 오늘 아닌데, 만약 내일까지도 이게 삼성전자가 계속 이 모양대로 흘러내린다 그러면요, 일단은 빨간불 한번 켜야죠. 비상을 한번 걸어야 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근데 뭐 다른 거는 다 괜찮은데, 지금 보시면 오늘 쭈구리 하단까지 빠졌어요. 오늘 쭈구리 하단으로 빠졌거든요. 여기 보시면 쭈구리 하단 빠지고, 그리고 그 상승세도 굉장히 둔화돼 있고, 그렇다고 상승세가 작은 건 아니죠. 그죠? 이렇게 보시면 26일 구행 스팬도 하늘 천정에 올라가 있고 다 좋아요. 그죠? 21선도 밑에 있고, 근데 생각보다 많이 떠 있다. 그래가지고 지금 볼 게 이 구행 스팬이거든요. 우행 스팬으로 삼성전자만, 만약 제가 삼성전자를 개별적으로 투자한다 그러면요, 오늘 비중을 줄였을 거예요. 이 우행 스팬이 이렇게 떨어진다. 이게 요 중간 저항대까지 떨어진다. 요 라인까지 떨어지면서 요 라인 떨어지면서 요 라인을 침범을 한다라고 한다면 비중을 일단 조절을 해야죠. 그렇다고 해서 지금 상황에서 고퍼스를 탄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 아직까지도 버티는 힘도 있고 버틸 구간도 많아요. 일단은 뭐 21선 버텨봐야죠. 그죠? 61선도 버텨봐야죠. 그죠? 이 밑에 지금 엄청나게 깔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고퍼스를 산다 그러면 요만큼? 뭐 요만큼? 요만큼은 굉장히 큰데, 크긴 크죠. 65,000원까지 빠지는 거니까, 거의 뭐, 그죠? 10% 가까이 빠지는 거니까. 요만큼인데, 지금 추세에서 뭐, 글쎄요.
그래서 내일이 중요하지 않을까. 고퍼스는 좀 힘들어도 비중은 조금 축소를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그 구간이 삼성전자에서 지금 발견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외국인들이 또 패턴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렇다고 해서 외국인들이 과감하게 팔아대는 것도 아니거든요. 액수를 굉장히 늘리면서 지금 주가를 끌어대는 그런 모양이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보시면. 그죠? 그죠? 장중에는 뭐 1,000억이 넘었는데 어제 그 5일날도 1,000억대가 넘어갔다가 이게 빨려 들어가, 5일날은 그게 아니었죠. 여기서 왔다리 갔다리.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사지를 않으니까 주가가 빠지는 것 뿐이지, 본격적으로 외국인들이 매도세로 나갔다라고 하기도 조금 애매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좀 요것도 고민을 해봐야 되고. 그래서 삼성전자는 요 선, 요 라인 지나간다 그러면 좀 조정을 해봐야 되고, 비중을 축소를 해봐야 되고, 요거는 어디까지나 삼성전자에 대한 뉴스라든지 어떠한 그 전문가들의 해석이 있는 게 아니라 차트상으로만 봤을 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비중을 축소를 한다든지 뭘 해야 되느냐? 아니에요. 세요, 세. 아직까지도 버틸만 합니다. 아직도 쭈구리 상단에 올라가 있죠. 코스피 선물 같은 경우에요. 그죠? 뭐 차트는 다 좋아요. 이거 건들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잘 버티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 진짜 세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진짜 전고까지 플러스 3%, 앞으로 플러스 3%, 이때까지 버텨도 되고, 지금 바로 밑에 전고가 있으니까, 그죠? 이 전고 라인이 형성이 됐잖아요. 이거 깨지면 그때 가가지고 고버스를 타든지 고민을 해보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21선 끌려 올라오죠. 61선 끌어 올라오죠. 굉장히 좋은 자리예요, 지금. 그리고 이제 그 미국에서 이제 그 너무 그 가격이, 주가가 너무 높이 올라왔다, 조정을 받아야 된다, 이런 뉴스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이런 것도 이제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비중을 축소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저처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제가 지금 유튜브에 나오는 뉴스라든지 전문가들이 나오는 뭐 이제 그 뭐 브로커라든지 아니면 애널들이 나와서 얘기하는 그런 것들을 안 들으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오늘 장도 궁금해가지고 들으려고 했는데 내용도 이상하고, 그리고 아니 뭐 애플에서 그 물안경 만들어가지고 실패를 했다, 뭐 성공을 했다, 이게 뭐 중요합니까? 그죠? 주가가 안 빠지는데 애플 지금 고공행진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그게 뭐 중요하다고 그렇게 떠들어대는지 그것도 이해가 잘 안 되고,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장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 항생이 상승을 하려고 꿈틀꿈틀 거리고 있어요. 지금 얘는. 그죠? 오늘 21선 위에 올라탔거든요. 올라가려고 꿈틀꿈틀 대고 있어요, 항생이. 그죠? 굉장히 힘들게 꿈틀꿈틀 대고 있어요. 계속 상승했다, 밀리고 상승했다, 밀리고, 이 모양이 애처롭게 지금 보이고 있거든요. 근데 문제가 중국이에요. 중국 나오는 뉴스들은 제가 요새 이제 조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중국 나오는 뉴스들은요. 얘 차트만 보면, 중국 차트만 보면요, 얘 지금 이거 고버스 타는 거예요. 고버스 타야 돼요. 왜냐면 아니 전고에 물려가지고 넘어오질 못하고 횡보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그죠? 바라감량 엄청 받고 있죠. 얘 보세요. 쭈구리 하단 떨어진 지 한참 됐지. 부행 스팬 뚫고 내려갔지. 여기서부터 뚫고 내려갔잖아요. 그죠? 엄청 세게 뚫고 내려간 거예요, 이게. 여기서 이렇게 뚫고 내려간 게. 그죠? 그죠? 그리고 2평들. 그죠? 60일 2평, 20일 2평 다. 지금 여기, 이게 200일인가? 200일. 200일 2평에 딱 걸려있어요, 여기 지금. 여기에. 진하게. 아닌데? 200일. 아예 안 나온다. 하여튼 여기 보시나요? 이게 200일 2평이거든요. 지금 이렇게 200일. 200일 2평에 딱 걸려 있어요. 지금 여기에. 애처로워요. 근데 중국이 만약 무너진다 그러면 고민을 한번 해봐야죠. 그래가지고 항생하고 중국하고 요거 꼭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내일 장에서도. 그리고 일본은 뭐 상관없고, 일본 빠지든지 말든지, 환율 좀 보시고, 그죠? 뭐 다른 거는 뭐 소소하고. 현재 구리 가격이 많이 상승을 했는데 얘가 왜 상승을 했는지 지금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5시부터 상승을 했다. 그거밖에 없고. 그리고 미국장은 미국장도 지금 뭐 나쁠 건 없거든요. 어떠한 그 음봉이라든지, 매도 신호가 나오면 그때 팔면 되는데, 탑글에 매도 신호가 나오셨다고 했는데, 진짜 저도 궁금한 게 어느 부분에서 매도 신호가 나왔는지, 그게 좀 궁금하긴 해요. 그리고 다시, 지금 여기 보시면, 이 주도가 반도체잖아요. 그냥 간단하게, 간단한 겁니다.
그때그때 차트 보고 이제 말씀드리니까 지금까지 상승한 주도가 반도체라 그러면 반도체 ETF거든요. 반도체 주도가 어저께 양봉이 나왔어요. 요거 연속적으로 해가지고 오늘도 이렇게 양봉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전고만 뚫으면 얘 생각보다 강합니다. 전고만 뚫으면 제가 가장 그 주위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바로 전의 고점이에요. 삼성전자가 왜 강하냐? 저게 지금 52주 신고가예요. 신고가 구간이기 때문에 조정을 크게 받을 수가 없는 구간이거든요. 지금 떨어지면 그 밑에 매물대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 전에 있던 고점, 이 라인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ETF도 똑같아요. 지금 상황에서. 그래서 그런 거 유심히 보고 있고요. 유럽은 글쎄요, 조금 반등이 있는데 유럽은 지금 봐도 고버스죠. 지금 조금 더 상승한다 그러면 고버스 타고 싶어요. 유럽은. 그리고 유럽은 지금 뷰는 고버스 뷰인데 어떻게 근근히 계속 버티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딱히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르르 무너진다 그런 모양도 안 나오고요. 그죠? 그랬다. 그리고 오늘 우리 섹터들을 보면 2차 전지, 그죠? 그 다음에 반도체, 그죠? 반도체 상승했어요. 주도주 1, 2가 안 떴을 뿐이지 반도체 주도 상승을 했고 여행 관련주도 좀 상승을 했고 근데 여행 관련주는 왜 상승을 했는지 많이 떨어져서 상승한 건지 이해가 안 돼요. 뭐 주가를 제가 뭐 이해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리고 중공업 셉니다. 안 본 사이에 벌써 이만큼 올라가고 그죠? 뭐 그래요. 그리고 좀 빠진 거 자동차, 그죠? 자동차 이게 뭐 뉴욕주에서 뭐 고소를 했다 그러는데 뭐 이모빌라이저 그거 장치를 뭐 안 했다? 아니 근데 지들이 다 법규 통과시켜가지고 한 건데 뭐 그걸 고소를 한다 그래서 뭐 이게 뉴스가 나와가지고 이제 주가가 빠졌는데 이게 연속적으로 악재가 되는지를 확인해 봐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한 가지 단편적으로는 지금 자동차가 호황이에요. 장사 잘 되고 있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어떠한 이슈가 딱 걸려버리면 그때부터 판매가 부진하거든요. 예전에 그 토요다가 그 일본에서 미국에서 작살난 적이 있어요. 브레이크 페달이 눌려가지고 나오질 않아가지고 브레이크인가? 엑셀 페달이 밟아가지고 눌렸는데 그게 튀어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 결함 때문에 사람이 죽었는데 그게 경찰하고 통신하는 전화상으로 통신하는 게 그냥 다 나왔던 그래가지고 그때 저런 일도 있구나 했던 기억이 새록새록 나거든요. 그런 현상이 만약 일어난다 그때 그 토요다가 그 일이 터지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자동차 회사들이 그때 당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미국 자동차 회사들이 별로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현대차라든지 뭐 일본차라든지 이런 게 잘 팔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우리나라 환율 수혜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그 상황을 역전시키려고 토요다를 죽였다. 그 다음에 토요다가 한참 거의 1년 가까이 장사를 못했거든요. 손실이 어마어마했죠. 지금 그런 프레임이 씌워졌나? 그것도 확인을 해봐야 돼요. 그죠? 그게 만약 그런 프레임이 있고 그런 게 이슈가 또 다녀다 그러면요. 자동차주는 멀리 해야죠. 주가도 올리기 힘들 거고. 그리고 또 좋았던 게 이제 미국 중소형주. 그죠? 그래서 미국은 견조하다. 오늘 또 보면 되는데 오늘마저 또 러셀 2000이 다시 플러스 꼴에서 단 0.01%라도 상승을 해준다. 진짜 여기 빨간 점 하나 딱 찍는다 라고 한다 그러면요. 땡큐. 땡큐. 그러면 전 고점까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 됩니다. 그죠? 요것만 이렇게 또 뚫고 올라가지고 요 위에서만 논다 그래도 땡큐. 그죠? 일단은 지금 상황은요. 주도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한번 보아야 된다. 지켜봐야 된다. 원체 강하다. 주식시장이 원체 강하다. 근데 그거 하나는 딱 맞아요. 진짜 강해요. 그래가지고 좀 더 지켜봐야 되겠다. 저는 그래가지고요. 계속 해가지고 레버리지 코스피 30%, 코스닥 30%, 나스닥 20%, 항생 20% 그렇게 있도록 하겠습니다. 항생 같은 경우는요. 이틀 동안 수익이 꽤 돼요. 근데 항생은 이게 주가가 어떻게 올라가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계산하기로는 제가 5일날 장 마감하고 나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 올라갔거든요. 1.5% 올라갔으면 대략 3%에다가 그죠? 미처 ETF가 반영 못한 게 0.75%가 있었는데 이거 하면 3.75인데 오늘 시작하면서 6%에서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도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이 계산이 안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 거래량 없는 거는 거의 투자를 안 하거든요. 근데 어떻게 뭐 수익이 났으니까 그 항생 투자한 것도 딱 이거예요. 이것만 보고 가는 거예요. 여기 라인 하나 그렇잖아요. 이게 전저입니다. 전저.
이게 전저 라인 하나 근 거거든요. 여기 요 자리에요. 요거 무너지면 팔면 돼요. 무너짐 아주 심플하게 그냥 이 상승세가 굉장히 센 상승세. 이거 4%짜리잖아요. 4%짜리 상승세가 굉장히 세거든요. 그리고 지금부터 주가가 그냥 흥 하고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부드럽게 계속 위로 치고 올라가는데 떨어지고 치고 올라가는데 떨어지고 그 느낌이 들거든요. 그게 거꾸로 밑으로 치고 올라가고 치고 올라간다 그러면 그때 가서 고민을 해보면 되는 거고. 지금 괜찮습니다. 게다가 오늘 아주 힘들게 21선까지 복귀를 했으니까. 근데 꺾어지는 21선이라서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내일 만약에 진짜 바람인데 양봉 한 4%짜리만 나와준다 그러면 그나마 마음 편하게 있을 텐데. 그러면 21선 끌고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어떠한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근데 안타깝게도 지금 미국에서는 미국 나스닥, S&P 주가, 특히 나스닥, 반도체 이쪽 주가가 너무 고공행진이다, 이거 조정 받을 거다 이러면서 막 이제 여기저기서 이 말들을 하고 있으니까 조금 고민은 돼요. 그리고 어제 뉴스가 없었잖아요. 뉴스가 없었는데도 주가가 흐지부지했어요. 오늘도 뉴스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 좀 봐야 됩니다. 뉴스가 없으면, 그 전까지 뉴스가 안 나오면, 이벤트가 없으면 주가가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제는 조금 힘에 붙이는 그런 느낌도 들고. 그렇다 그러면 오늘 저녁에 어떻게 될까? 오늘 저녁에도 뉴스가 없어요. 오늘 낮 12시에 중국 이벤트가 열렸는데 아주 그냥 작살 났습니다. 중국이 이렇게 나왔는데도 버티는 거 보면 주가가 많이 떨어지긴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수출액은 마이너스 7.5% 떨어졌고, 그죠? 수입액은 마이너스 4.5% 떨어졌고, 예상치가 마이너스 8%인데, 그러면 늘었다는 얘기예요, 수입액은. 수출액은 예상치가 마이너스 0.4%인데 0.75까지 했으니까, 수출은 안 됐다고, 수입은 많이 되고, 그죠? 무역수지는 92. 근데, 실질적으로 나온 거는 65. 무역수지 적자가 났다, 달러에 대해서. 적자는 아니죠. 무역수지 규모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다. 그죠? 아이고, 이 모양이 났는데, 중국이 이 모양이 났는데, 글쎄요. 그리고 오늘 없습니다. 이벤트가. 이벤트가 없고, 그죠. 내일도 없고, 자, 이번 주, 오늘 없고, 내일, 그죠. 오늘 없고, 내일도 없고, 그죠. 내일도 없어요. 내일도 없고, 오늘, 내일 다 없거든요. 오늘 수요일이죠. 수요일, 목요일 이벤트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일 만약에 오늘 저녁 나스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우리가 확인을 한다 그러면 저게 이제 부하가 걸렸다, 아니면 너무 주가가 높다, 아니면 더 갈 수 있다, 이게 어느 정도 판단이 쓰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조금 부하가 걸린 느낌이 있어요. 자꾸 여기저기서 얘기를 한다고 자꾸 떠들어도 되니까요. 사실 이 주식이라는 게 투심이잖아요. 차트상으로 아니면 주돈이 그냥 기존에 가지고 있던 주돈의 그 뷰는 아직도 상승인데, 이게 조정을 받고 다시 상승할 수 있는 힘이 있는지, 아니면 여기서 꼬꾸라질지, 그걸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나마 다행인 게 갑자기 구리 가격이 상승을 했다라는 거, 그죠? 요게 갑자기 또 괜찮아졌고, 원자재 구리가 상승을 1% 상승하면서 꿈쩍을 안 하네. 그죠? 희한하네. 여기서 꿈쩍을 안 하네. 다 은가, 유가가 다시 좀 상승하는 모습이 들어오고, 지수 한번 봤는데 지수 좀 빠지는데, 이거 중요하지 않죠. 일단은 본장이 열려야 돼요. 그리고 빅스 지수가 그나마 좀 올라가는 것 같은데 인제 15. 빅스 진짜 많이 줄어들었네요. 이렇게 빅스가 떨어지는 거는 또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유럽은 조금 더 흘러내리는 그런 모양새인가? 아니지, 이게 선물이니까. 유럽은, 그렇죠. 유럽이, 유로스톡스가 대략 0.45% 정도 흘러내렸거든요. 한번 봐야죠. 근데 뭐 유럽은 미국하고는 별 상관없으니까. 요게 이제 항생하고 연계되는데, 항생 야가. 그죠? 항생 어저께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죠? 23시에 갑자기 11시에 나스닥 장 열리고 나서 러셀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갑자기 뛰는 거예요. 그죠? 갑자기 뛰었다가 오늘 9시, 10시, 여기 11시 보니까 한 이쯤 되겠죠? 이쯤에서 장 열려가지고 이렇게 됐겠죠? 그죠? 이거. 와, 이게 뭐
어저께 이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대략 1.5% 정도 상승하는데 그래가지고 야 오늘도 이거 4%짜리 나오는 거 아니야? 장 열리자마자 이렇게 올라가는 거 아니야? 라고 했는데 아니더라고요. 역시 힘은 없어요. 중국 경제가 저렇게 안 좋으니까 뭐 힘이 있을 리가 없죠. 사실 뭐 좀 기대도 안 했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주도는요 계속해가지고 요 상태로 투자를 하고 모르겠습니다. 내일 솔직히 조금 자신감은 조금 줄어들었다는 거 그거는 살짝 걱정거리가 생겼다는 거 자신감은 줄어들었습니다. 그런 거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되고 일단은 오늘 미국장이 끝나는 거 보고 내일 결정하도록 할게요.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